이제 수학 1-2 9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9번째 테마로 2차 부등식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이 2차 부등식은 총 3강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연립 2차 부등식이 정수해를 갖는 조건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 네 번째로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먼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차 부등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타나 있죠. 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좌변을 뭐라고요? 좌변을 y로 두고 우변을 y라고 뒀을 때 좌변은 2차 함수가 되고 우변은 x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2차 부등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보시면 x제곱의 개수가 모두 양수가 되도록 네 가지 형태의 2차 부등식꼴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고요? x제곱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부등식에서 이 네 가지 부등식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각각의 부등식이 뜻하는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좌변을 y라고 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우변을 y라고 두면 x축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해석을 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2차 부등식을 살펴보면, 좌변을 y라고 두면 2차 함수 그래프, 우변을 y로 두면 x축을 뜻하는 건데,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부등식은 좌변을 y라고 두고 우변을 y라고 뒀을 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거나 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차 부등식은 좌변을 y라고 두고 우변을 y라고 뒀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뭐냐면 정답을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2차 부등식을 본격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좌변을 전부 다 x제곱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만든다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좌변의 2차 식에서 판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 해를 판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바로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지, 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지, 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지를 케이스 분류해 가지고 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다르게 얘기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판별식 d가 0이라는 얘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판별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각각 분류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보시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다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경우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좌변, 2차 부등식에서 좌변을 갖다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0보다 큰지를 확인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좌변에 있는 2차 부등식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먼저 해를 구하세요. 해를 구하시오. 자, 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2차 부등식에서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요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를 조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부등식을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지금 좌변을 y라고 두고 우변을 y라고 뒀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거나 아니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프상에서 살펴보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자,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쪽이 바로 이쪽 범위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하면, 자,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2차 부등식과 여기 2차 부등식은 지금 이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인데, 여기에 이퀄이 들어갔으면 여기에 이퀄을 붙여주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퀄을 붙여주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이퀄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부동호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 그래프를 통해서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지만이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으니까, 자,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0보다 크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해를 구해서, 알파 베타라는 해를 구해서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2차 부등식을 풀 때, 자, 2차 식이 0보다 크다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해를 구해서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2차 부등식을 풀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차 부등식 두 개를 또 살펴볼 텐데, 자, 여기 얘를 y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뒀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거나 하는 경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라고요? 0보다 작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하는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x가 바로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이 콜이 안 들어갔죠. 이 콜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 콜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지 뭐냐면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이 범위를 갖는다. x가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0보다 큰 경우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0보다 작은 경우에는 x가 두 해 사이 범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두셔야지 2차 부등식 풀 때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뭐냐면,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다고요? 0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금 이렇게 판별식을 조사해가지고 0이 나온 경우에는 좌변을 먼저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냐면 해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좌변을 인수분해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꼴의 2차 부등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각각의 네 가지 형태의 2차 부등식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첫 번째 2차 부등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거나죠.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거나. 자, 그러면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뭐냐 하면 해를 구하면 바로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해되시죠? 모든 실수가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2차 부등식을 갖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다고요? 0보다 큰 쪽이래요. 자, 그러면 0보다 큰 쪽이니까 0보다 큰 쪽은 요쪽하고 요쪽이 될 텐데, 보시면 알파를 제외한 모든 x 값에서 뭐냐면 0보다 커진다. 그래서 뭐냐?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뭐라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작은 쪽에 있거나 같아지는 경우인데,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같은 거는 있죠. 같은 거.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해는 바로 x는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뭐라고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뭐냐면 자, 실수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서 좌변의 식을 갖다가 판별식을 조사해 가지고 0이 나온 경우에는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다음 네 가지 형태의 꼴로 만든 후에, 자, 그러고 난 뒤에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 거고, 0보다 크다면 자, 얘가 0이 아닌, 얘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x는 알파라는 해 한 개만 딱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수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시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써서 정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용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다고요?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는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면은 좌변을 갖다가 평방완성, 즉 다시 얘기하면 완전 제곱을 해서 뭐냐면 2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건데, 이 네 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x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포물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는 경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좌변을 y라고 놓고 우변을 y라고 뒀을 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거나인데,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모든 실수가 된다. 자, y값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거나인데, 자,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거는 이 콜이 빠진 경우죠. 이 콜이 빠진 경우도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경우나 같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실수해가 없다고요. 그 다음 얘도 실수해가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우리가 완전 제곱하는 거를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잠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변을 완전 제곱해서 요 모든 실수해를 갖는 경우와 실수해를 갖지 않는 경우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좌변. 자, 좌변에 2차식 있죠? 2차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뭐냐 하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로 우리가 판별을 해본다 그랬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다고요?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푼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좌변을 갖다가 완전 제곱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래서 좌변을 갖다가 완전 제곱을 하고 난 뒤에 자, 이렇게 완전 제곱을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좌변에 있는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이해되시나요?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좌변에 있는 식이 항상 0보다 큰 경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허근을 가질 때 비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을 때는 좌변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 제곱한다. 완전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나 0보다 큰 경우는 모든 실수해가 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나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없다죠. 실수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다음에 2차 부등식을 풀어라죠. 그러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푸는 형태는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바꾸고 난 뒤에 4가지 형태의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2차 부등식에서 좌변에 있는 2차식을 뭐 하라고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뭐냐면 해를 구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예제 1번에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좌변에 있는 식을 갖다가 판별식을 이용해 보면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그럼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좌변을 인수분해하거나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을 갖다가 우리가 뭐요? 인수분해를 하면 되죠. 자, 인수분해를 해서 각각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1하고 2가 됩니다. 자, 1하고 2가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해 두라고 얘기했죠. 0보다 큰 쪽이면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라고 머릿속에 암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정답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암기를 해 두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보시면 좌변의 식, 판별식 이용하면 어떻다고요? 0보다 크다죠.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거나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되죠. 자, 인수분해가 되니까 2x-1, 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범위가 된다고 했습니까? 4의 범위가 된다라고 했죠, x가. 자, 0 되는 값을 찾으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럼 뭐라고요? 마이너스 3과 2분의 1 사이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0보다 큰 경우에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다? x가 4의 범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2차 부등식이 x제곱 개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죠. 선생님 맨 처음에 2차 부등식 개념을 설명할 때 x제곱 개수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뭐냐면 x제곱 개수를 양수로 만듭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x제곱 개수를 양수로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냐면 좌변의 식을 갖다가 뭐냐? 판별식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x를 살펴보니까 어떻다고요? 0보다 크답니다. 자, 0보다 크다면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공식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해공식을 써야 되는데 좌변에 있는 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이퀄 0으로 놓고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x값, 해를 구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뭐냐? x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보다 작다, 또는 x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17보다 크다. 이렇게 x 범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암기만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문제인데, 자, 예제 2번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 좌변에 있는 식을 뭐 하라고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뭐냐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판단한다고 그랬죠. 좌변의 식을 갖다가 판별식을 이용해 보니까 뭐라고요? 0이 나오죠. 자, 0이 나오는 경우에는 b제곱 마이너스 4x가 0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좌변을 인수분해 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자, 얘 제곱이 0보다 크다. 아까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요? 자, 얘가 0이 되는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은 x제곱계수가 음수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뭐 하고요? 좌변의 식을 갖다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조사해 보면 0이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하죠? 자, 인수분해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자,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럼 이렇게 0보다, x축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느냐, 제곱했을 때, 당연히 성립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얘가 0이 되는 값에서만 이 부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정답은 x는 2분의 1,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의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 좌변의 식을 갖다가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 보니까 뭐라고요? 0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럼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좌변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한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좌변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완전 제곱을 합니다. 평방 완성, 완전 제곱. 자, 그래서 완전 제곱하면은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우리가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실수죠. 자, 그래서 모든 실수 이렇게 실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거 x제곱 계수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뭐 하라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동호 방향을 바꿔줘야죠. 부동호 방향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좌변에 있는 식을 갖다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면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 제곱을 하죠. 자, 평방 완성합니다. 완전 제곱을 하면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자, 이쪽 좌변의 식이 0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실수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뭐 어렵진 않으니까 머릿속에 암기만 하면 바로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3번으로 와서 예제 3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문제 자체가 x의 범위가 주어진 경우에 2차 부등식에서의 미지수 a, b를 구하여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2차 부등식에서 x의 범위가 주어진 상태라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2차 부등식을 가지고 역으로 2차 부등식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요 녀석을 가지고 2차 부등식을 만들면 해가 3분의 1하고 5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가지고 2차 부등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 범위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x 빼기 5분의 1, x 빼기 3분의 1이 0보다 작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좌변을 전개하면 다음 식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2차 부등식에서 얘가 0보다 크다고요. 얘는 0보다 작답니다. 부동호 방향이 틀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동호 방향을 얘하고 같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15를 곱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5를 곱하면 바로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면 바로 뭐냐면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고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5,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해가 주어지면 바로 2차 부등식을 작성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용이네요. 자, 연립 2차 부등식인데 그러면 연립 2차 부등식은 우리가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2차 부등식 어떻게 연립 2차 연립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 가지고 그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 부등식의 각각의 해를 구해서 뭐라고요? 공통 범위, 겹치는 범위를 구하면 된다. 자, 요렇게 정리해 두시고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제 4번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2차 부등식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첫 번째 부등식을 한번 봅시다. 좌변에 있는 식을 갖다가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 보니까 0보다 크다가 나오죠. 근데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을 0으로 놓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0보다 크다니까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x 범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부등식. 자, 좌변을 갖다가 판별식 이용해보니까 0보다 크다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0보다 작다는 어떻다고요? 사이범위라고 했죠. 사이범위.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자, 여기에 있는 x범위와 여기에 있는 x범위의 공통범위, 즉 겹치는 범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상 나타내서 뭐냐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죠. 자, 이렇게 범위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또 표시를 하면은 자, 겹치는 범위가 어디나요? 여기죠, 여기? 겹치는 범위. 자, 이해되세요? 겹치는 범위. 자, 그래서 겹치는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구하시면 되는데 바로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 지금 3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표시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야지 정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이 성립하는지 이 콜이 안 들어가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연립부등식인데 이번 2차 연립부등식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가로로 부등식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만 정확히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요런 2차 부등식을 연립할 때는 바로 자, 요렇게 묶어서 하나의 부등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묶어서 2차 부등식을 만들어서 요렇게 연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가로 형태로 연립 2차 부등식이 나타났을 때는 두 개씩 묶어서 뭐냐면 연립하여 2차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바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직접 꼭 자기가 한번 풀어보고 정답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뭐냐면 연립 2차 부등식이 연립 2차 부등식이 정수해를 갖는 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직접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니까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차 부등식이 주어졌죠? 자, 여기도 2차 부등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두 2차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가 딱 3개가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두 부등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에서 정수 x가 딱 3개가 존재하도록 상수 a 범위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 이 녀석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인수분해를 해놓으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해를 구하면 x는 자, 0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x는 a와 1이 나오는데 x는 a와 x는 1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큰지 아니면 a가 1인지 아니면 a가 1보다 작은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럼 a의 범위를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나눠보면 a가 1보다 작을 때 됐나요? 그 다음에 a가 1일 때,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럼 a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0보다 작은 거니까 사이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1이 될 때는 a가 1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a가 1이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x-1 전체 제곱이 0보다 작다니까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 범위인데 자, 이렇게 범위가 나타나죠.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요렇게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두 번째 2차 부등식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좌변의 식을 갖다가 판별식을 조사해보니까 어떤가요? 자, D가 0보다 크다죠. 그러면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해봅시다. 자, 인수분해 하면 다음과 같아지죠. 자, 0되는 X값 해서 0보다 크다면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죠. 자, 그래서 작은 거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공통 범위를 구해야죠. 자, 1식과 2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 존재하는 범위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a가 1보다 작을 때랑 a가 1보다 클 때인 경우밖에 없어요. a가 1이 되는 경우는 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정수 3개가 나타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a가 1보다 작은 경우와 a가 1보다 큰 경우로 나눠서 정수가 3개가 생기도록 a의 범위를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가 1보다 작은 경우를 먼저 살펴볼게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자, 수직선상의 범위를 나타내 보자고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크다, 2식 범위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1식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a가 1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자, 범위를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자, a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정수가 3개가 나타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3분의 1과 1 사이에는 정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여기는 정수가 안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 정수 3개가 나타나는 곳은 바로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 요 3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정수 3개가 나타나야 되니까 일단 A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A라는 놈이 어떻다고요? 마이너스 5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A의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A는 언뜻 보면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A가 마이너스 4하고 같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5하고 같을 수도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A가 마이너스 4라고 한다 그러면 정수가 딱 2개밖에 안 생기죠? 이해되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개밖에 안 생깁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5하고 같아진다면 정수가 3개가 생겨요.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은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A의 범위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차근차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1보다 작을 때는 자, A의 범위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가봅시다. 자,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수직선상에 나타내 봐야죠.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자,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죠. 그럼 정수가 겹치는 범위에서 정수가 3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여기에 3개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하고 3하고 4라는 정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은 4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 A가 4가 될 수도 있느냐 아니면 A가 5가 될 수도 있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A가 만약에 4가 된다 그러면 정수가 또 2개밖에 안 나와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4보다는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어렵긴 하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이에요. 자, 절대값이 있을 때 2차 부등식 어떻게 풀 거냐인데 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자, 지금 첫 번째 내용으로 여기 보면은 절대값 A가 있는데 이 절대값 A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좀 주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A가 바로
문자 또는 식이 오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숫자가 올 때는 무조건 양수로 바꾸면 되는 건데, 문자나 식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A라는 녀석이 문자 또는 식으로 왔을 때 어떻게 푸느냐 하면, 바로 자, 안에 있는 그 식 또는 문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눕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식이나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안에 있는 식이 엄수였다 라고 판단이 되면 안에 있는 식 또는 문자에다가 가져오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게 절대값의 정의예요. 그래서 요렇게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 밑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부등식을 풀 때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요 녀석도 바로 문자 또는 식이 오거나, 요 녀석도 문자 또는 식이 오는데, 자, 절대값이 있고 좌변 한쪽에, 우변에는 문자 또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꼴에서는 우리가 부등식 어떻게 푸느냐면, 요 B라는 녀석을 D로 가져가면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다,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부동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죠? 부동 방향이 서로 반대면 얘 반대로 찾아주면 돼요. A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뭐라고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꼴로 나타났을 때 각각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푼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예제 6번이 있는데, 자, 부등식, 자, 요게 부등식이 나타나 있지만 절대값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그쵸? 좀 전에.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요 좌변에 있는 식을 갖다가 인수분해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뭐냐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했어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는 사이 범위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 녀석 범위일 때는 우리가 요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있거든요. 요 범위일 때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첫 번째, 요렇게 됐을 때. 자, x가 요렇게 됐을 때, 즉 다시 얘기하면 요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죠?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온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2차 부등식 풀면 되는데, 우변에 있는 식을 갖다가 좌변으로 넘기면, 자, 요 2차 부등식이 나타나는데, 좌변 판별식 이용해가지고 조사해보면 0보다 크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합니다. 자, 인수분해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 범위에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었기 때문에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된다는 거 아셨습니까? 자, 공통 범위를 구하면 바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요. 자, 얘를 일식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위에서 우리가 또 2차 부등식 하나 풀어야 되니까 또 가보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좌변의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인수분해 되는데 0보다 작답니다. 그럼 뭐야? 사이 범위.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요? 지금 요 범위에서 요 2차 부등식을 풀었으니까 겹치는 범위를 구해야죠. 자, 그래서 겹치는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이식이라고 했습니다. 일식은 아까 어떻게 나왔나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뭐라고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죠. 일식이.
자, 그러면 1, 2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과 2식의 합집합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합집합 범위.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합집합 범위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합집합의 범위라고 하는 게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x가 어떻게 수직선상에 잠깐 나타내 보면 0보다 크나 같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다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그러면 뭐 합집합의 범위는 이게 전체가 다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잠깐 조금 어려우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몇 번째냐면 5번째 내용으로요. 자, 2번째가 아니고 5번째 내용인데, 자, 5번째 내용으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절대 부등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항상 성립해요. 부등식이.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문제상에 나타납니다.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문제상에 나타나요. 자,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면 2차 부등식에서, 자, 2차 부등식이 이렇게 4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자, 이렇게 4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4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내용으로 보면,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떻다고요?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일단은 뭐 최고참 x제곱의 개수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나요?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뭐 양수이거나 0이거나 해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돼야지만이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또는 임의 실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x축보다 위쪽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이퀄이 붙어 있으면 여기에 이퀄 붙이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자, 아래로 볼록 a가 양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d가 0보다 작다. 자, 요렇게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이퀄 붙어 있으면 이퀄 따라 붙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보시면은 자, 0보다 작거나 같다고 0보다 작다로 돼 있는데, 자, 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0의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거나. 그쵸? 그러면 x제곱 개수가 엄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자,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x제곱 개수가 0보다 작다, 판별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4가지 부등식, 2차 부등식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거나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러면, 자,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뭐냐면 범위를 구하는 문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냐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7번인데,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립하도록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x제곱 계수가 양수죠. 그죠? 자, 그래서 x제곱 계수가 1인 양수이므로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뭐 한다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판별식 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 1 그 다음에 c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k의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9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나오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부등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등식에서는 좀 특징이 뭐냐면 x제곱계수가 문자로 나왔습니다. 자, x제곱계수가 문자로 나올 때는 x제곱계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뭐냐면 x제곱계수가 0일 때는 x에다가 자, a에다가 0을 대입하면 자, 요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에서만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 문제 조건의 모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a가 0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 거예요. a가 0이 아닌 경우. 그럼 a가 0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바로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래프가 아까 봤듯이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 A가 바로 엄수해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 D가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아까 암기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죠?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풀어보면 판별식 사용하겠죠? 자, 4분의 D. 자, 이거 X 계수의 반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예요? X제곱 계수에다가 상수함.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얘가 어떻게 된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서 부등식을 반대로 바꿔놔야죠. 자, 그리고 0보다 크나 같다니까 뭐예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자,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A가 0보다 작은 거랑 공통범위 구해야 되잖아요. 얘랑 A가 작은 거랑.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범위가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범위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게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는 좀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가도 돼요. 나중에 다시 볼 때 보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자,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랬을 때 뭐냐면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 말인데, 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먼저 어떻게 푸느냐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이 좌변에 있는 2차 식을 갖다가 fx로 놓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최대값을 찾아야 돼요. 최대값. 저 fx의 최대값. 자, 어떤 얘기냐면 이 fx의 최대값을 구해놓고 그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요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해가지고 그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뭐냐면 0보다 작거나 같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의 최대값이 요 주어진 범위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나머지 요 범위 안에 있는 나머지 모든 x값에 대하여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러 가야 돼요. 이 fx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공부했냐면 앞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결정할 때 선생님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앞에 강의를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요 문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자, x 제곱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완전 제곱 해가지고 완전 제곱해서 대칭축을 구하면 x는 a가 나옵니다. 자, 완전 제곱은 다 할 줄 안다고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 최대값 구할 때는 최대값 대칭축이 이렇게 문자로 나왔을 때 최대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x 범위의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중점 됐죠. 자, 0하고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중점입니다. x는. 자, 그래서 이 x는 1이라는 중점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에 뭐 최대값을 찾아보면 바로 누구예요? 자, 0에서 최대값이 나타나죠. 그래서 f0을 구하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뭐냐고요? 바로 0이나 2나 다 똑같이 최대값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요? x는 2에서 최대값, f2의 값을 구하면 최대값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최대값 f0을 구하고 두 번째 케이스의 최대값 f0 또는 2를 구하고 세 번째 케이스의 최대값 f2를 구한 상태에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 f0이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도 f0이나 f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f2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f0이라는 값이 어떻다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fx에다가 뭐 집어넣나요? 0을 대입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x가 0에서 2 사이인 모든 x에 대해서 나머지 값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뭐냐면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f2도 0보다 작거나 같다죠.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자, 얘도 범위를 구하면 a가 3분의 1보다 커 났다. 자, 그래서 뭐냐면 f0과 f2 얘를 동시에 만족한 범위를 구해야죠. 자, 그래서 3분의 1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거 나왔다. 이렇게 뭐냐면 x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냐면 당장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넘어가시고 다음에 볼 때, 반복할 때 한 번씩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한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자, x가 0에서 8 사이에서 자, 요걸 만족하는 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려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랑 다른 게 뭔가요? 이게 다르죠, 이게. 이게 다르잖아요, 부등호. 아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죠. 그죠? 자, x 범위가 주어지고 아까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했고, 지금은 x 범위가 주어지고 0보다 크다예요. 자, 이거 0보다 크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럼 이거예요. 이 값이 항상 양수 값을 가지려면, 자, 좌변을 fx로 넣는 겁니다. fx로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이번에는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최소값.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뭐냐? 요 범위에 속하는 모든 x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면 최소값이 뭐라고요? 0보다 크면 나머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큰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장 작은 값이 양수가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모든 x에 대해서는 양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 fx의 뭐 최소값을 구하러 가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예전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대칭축을 구해놓고 난 다음에 자, 완전 제곱해야죠. 완전 제곱해가지고 대칭축을 구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값 구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요? 첫 번째는 대칭축이 8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됐나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0보다 커나고 8보다 작은 사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대칭축이 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선생님이 강의할 때 바로 이런 케이스별로 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뤄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자, 대칭축이 8보다 커 나갔다. 그럼 여기서 최소값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자, F8이 최소값이죠, F8. 그죠, F8. 자, 여기서는 최소값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바로 최소값이 FA가 되는 거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소값이 F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 하면 각각의 최소값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최소값들이 0보다 커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자, A가 8보다 커나 같을 때, 대칭축이 8보다 커나 같을 때요. 자, 최소값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값이 F8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F8 구해가지고 걔가 0보다 크다로 가면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의 범위를 구했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얘의 범위를 구한 거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를 구해야 돼요. 자, 얘하고 얘의 겹치는 범위. 있나요? 자, 공통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 대칭축이 0보다 커나고 8 사이에 있는 경우예요. 자, 최소값이 뭐라고요? FA라고 그랬죠. 자, FA. 자, FA가 0보다 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바꿔놓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죠. 0보다 작은 거니까 뭐예요? 사이 범위 구해야죠, 사이 범위.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요 범위 안에서 FA를 구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겹치는 범위를 구해야죠. 그래서 겹치는 범위를 구하면 바로 0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얘하고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겹치는 범위를 구하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범위가 나왔고. 자, 세 번째로 내용이 뭐냐면, 자, A가 0보다 작을 때, 대칭축이 0보다 작을 때죠. 자, 그러면 F0이 최소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F0의 범위를 구하면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다 겹치는 범위를 구하면 바로 뭐라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6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앞에서 구한 1하고 2에서 자, 1 또는 2이므로 이게 이제 뭐 범위를 구하면 이제 뭐예요? 자, 전체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뭐냐면 A가 마이너스 6에서 3보다 작다. 이렇게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잠깐만 한번 살펴봅시다. 범위가 뭐라고요? 자, 0보다 커 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0보다 커 났고 3보다 작다. 자, 0보다 커 났고 뭐라고요?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1과 2를 합집합 범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합집합 범위.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A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니까 어렵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